지원하질 않더라고요. 지원하질 않고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몇 쪽이냐? 24쪽에 개념 짚어보기 좀 같이 해보고, 내신 다지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과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발견한 원자의 구성 입자 순서대로, 음극선 실험은 이제 전자 발견한 거고,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은 양성자수와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이다. 동위 원소이죠. 동위 원소. 양성자수가 같으면 일단은 같은 원소인데 질량수가 달라요. 중성자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럼 이제 물리적인 성질만 다르고 화학적인 성질은 같게 됩니다. 원자 번호가 10번인 원소의 양성자수는 10개고 원자 번호가 9번인 X이온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전자가 하나 더 붙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전자는 10개가 되겠죠. 원래는 9개 있다가 전자 하나 더 붙어서 이온이 되면서 10개가 되는 거고. 자,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A, B, A에서 C, 양성자, 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A랑 B는 지금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동위 원소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수가 달라서 이제 질량수 다른데, 아무튼 원자 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것은 양성자 수가 그 원자 핵의 전하량 결정하니까 C고, 질량수가 가장 작은 것은 이거 두 개 더한 게 질량수잖아요. 근데 A가 가장 작고요.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것은 양성자 수가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른 A와 B는 동위원소 관계에 있습니다. 보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보원자 모형에서 원자 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은 K 전자 껍질이 맞고요. KLMN 이렇게 껍질을 이제 이름을 먹였습니다. 보원자 모형은 원자 핵에서 먼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예요.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 맞고, 방위양자 수가 1이면은 이제 오비탈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오비탈이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PX, PY, PG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세 개가 나오냐면 자기양자 수가 세 개니까 자기양자 수가 세 개가 되면서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오비탈이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요거는 이제 X, Y, Z인데 에너지 준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있죠. 주양자 수가 클수록 가질 수 있는 스핀 자기양자 수의 값이 증가한다. 스핀 자기양자 수는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2분의 1 또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크다라고 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인 거고. 자, 양자수가 2인 오비탈인데 이거 2s고 요거는 2px, 2py, 2pz인데 얘네들은 이제 에너지 순위는 똑같은 거야. 공간적 배양만 다른 거고. 방향성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구형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가가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이고요. py 오비탈은 어느 거냐? y 축상에 있는 거니까 이제 다가 되는 거고. 방향자수가 같은 오비탈은 모두 쓰시오. 나다라죠. 방향자수가 둘 다, 세 개 다 1입니다. 1. 자, 내신 다지기 해보시고요. 문제는 좀 많네요. 일단은 23번까지 해보시고. 자,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발견. 자, 가는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고 원자 핵 발견한 거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음극이죠. 예,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였다. 전자죠, 전자. 근데 이건 양극에서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나왔다. 이거 양극선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양성자를 의미하지, 양성자. 그래서 답은 3번 고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는 직진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나는 이제 휘어지는데 플러스 극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예,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그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는 이제 바람개비를 돌릴 때 그렇게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거든요. 음극선을 쪼여지면. 아무튼 이제 얘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고 원자 핵이랑 관련된 게 아니라 전자랑 관련된 실험이고요. 1번 답.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고 예, A는 전자인 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B는 지금 양성자인데 왜냐하면 전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도 두 개가 있어야 되고 C는 중성자가 되겠죠. 이건 이제 헬륨이긴 한데 이제 질량수가 이제 3인인 거죠. 자, A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영향을 준다. A가 주는 게 아니라 뭐 B나 C인데 뭐 특히 뭐 B이긴 하지만 하여튼 B 더하기 C죠. 원자 핵. 이게 아니고 알파 입자의 경로가 크게 휘는 것은 만약에 뭐 전자가 부딪혀 가지고 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는 이제 워낙 질량이 작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쏘는 알파 입자가 원자 핵이야. 헬륨의 원자 핵. 질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 마이너스 이쪽으로 잡아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엄청 좀 빠른 속도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이 마이너스가 이 운동량을 변화시켜 줄 만큼의 그런 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엄밀히 따지자면 거의 영향을 안 준다. 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알파 입자의 경로가 크게 휘는 것은 B가 띠는 전하 때문이다. 맞죠? B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이 양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튕겨내거나 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C는 실험 나에서 발견되었다. C는 중성자인데 실험 나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는 뭐 베릴륨 방막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이제 중성인 입자를 발견한 건데, 하여튼 중성자는 나 실험에서 발견된 게 아닙니다. 나에서는 원자 핵을 발견해, 원자 핵. 사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일단은 나 실험에서는 원자 핵을 발견하는 거죠. 나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알파 입자 대부분 직진하는 게 맞고요. 자, 입자 내부에는 대부분 입자로 가득 차 있다가 아니라 빈 공간이 많다라는 거고, 원자 중심의 질량이 밀집되어 있다 맞고요. 원자 중심에 있는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다. 그게 이제 원자에 비해서 원자 핵의 크기가 엄청 작습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배가 되기 때문에 엄청 작죠. 원자 중심에 있는 입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다. 예, 맞죠. 가에서 발견된 입자는 전자고요, 전자. 나에서 발견된 입자는 원자 핵인데 A의 질량이 B 질량보다 작은 거 맞고요. A와 B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작용하는 거 맞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고 얘는 플러스 전하니까 나에서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는 B다. 맞죠? B가 맞습니다. 대부분 통과. 어쩌다가 한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쉽니다. 대부분 통과.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6번에 자, 이 플러스 전하고요. 이 양성자죠, 양성자. 전하가 없고요. 이 중성자죠. 이거는 전자죠, 전자. 이게 전하량은 양성자는 똑같지만 질량은 이제 18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중성 원자에서 가와 다는 수가 같다.
맞죠? 양성자와 전자수 같죠? 나와 다는 원자 핵을 구성한 입자이다. 가랑 나죠. 가랑 나. 원자핵의 전하량이 요러면 질량수가 20인, 잘 보면 이제 지수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10의 마이너스 한 개만 있으면 10의 마이너스 19승인데 지금 10의 마이너스 18승이기 때문에 10배라는 거죠. 10배. 양성자가 10개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양성자는 10개 있는 거고 질량수가 20이면 중성자는 10개 있는 거죠. 이렇게 10개. 양성자와 중성자 더해서 20개 나와야 되니까 중성자가 10개 있다. 맞네. 3번 답이고요. 자, 가와 라에 해당하는 값을 모두 합한 숫자는 C 입자는 지금 전자가 다 원자나 이온이라고 써있군요. 이온도 되네요. 자, 전자가 6개고 중성자 6개고 그러면 이제 질량수 가지고 알아야죠. 이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니까 6이고 그럼 이거는 뭐 원자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중성자가 7이면 되겠죠. 이게 2개 더하면 13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양성자 수가 3개면 전자 수가 지금 2개인데 이온이라는 거지. 이온. 리튬 이온인데 아무튼 중성자 수는 이제 4개가 되겠죠. 2개 더하면 7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더하면 이제 7이네. 7 더하기 4 더하기 24, 10, 10에 24, 24네요. 4번 답이고요. 그 다음 A에서 D에 대한 설명. 전하를 띤 입자는 B다. B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하를 띠고 있고 다른 거는 원자네. 질량이 가장 큰 입자는 질량수를 보면 되죠. 질량수. D가 되는 것 같습니다. C와 D는 동위원소다. C와 D 양성자수 같은데 중성자수 다르기 때문에 동위원소 맞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원소 표기 방법에서 밑에 왼쪽 아래쪽에 쓰는 애가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은 거죠. 지금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니까 중성자수는 35에서 17 빼면 됩니다.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니까 그러면 되죠. 그럼 중성자는 18개가 되겠네요. 답은 1번. 자, 원자 모형인데 전자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양성자고 나머지 둘은 중성자고요. 그럼 얘는 양성자 2개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양성자이다가 맞고요. A와 B는 동위원소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는 수소고 산중수소, 하나는 헬륨입니다. 근데 이제 질량수는 같죠. 질량수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수 똑같습니다.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전자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량수 셀 때. 1번이 답이고. 자, 얘가 빨간 애가 양성자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전자를 보고 안 겁니다. 빨간 애가 양성자. X와 Y는 동위원소다. 양성자수 같으니까 동위원소. 원자 번호는 Z가 가장 크다. 맞죠? 2죠. 2. X와 Z의 질량수는 3대 5다. 2대 3이죠. 전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질량수 셀 때 전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세 종류의 원소가 존재한다. 질량이 가장 큰 거. 이거 질량수 쓴 거잖아요. 질량수가 가장 큰 게 다니까 4번 기억 맞고요. 전자는 다 같습니다. 지금 원자라고 되어 있나 원자? 원소인데 원자이겠지. 뭐 이온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는 다 같은 거고요.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g에 그러니까 질량 같은 질량 안에 몰수는 분자량이나 화학식량분의 W인데 질량인데 질량이 똑같잖아. 그러면은 질량수가 13인 애는 더 조금만 들어가면 돼. 조금만 들어가도 1g 채울 수 있어.
질량수가 10인에는 13인에보다는 많이 들어가야지 1g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가가 더 많아야 돼. 가가. 답 1번이고요. 13번에 자,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의 관계인데 양성자수분의 이게 Z라고 쓰는 거는 이제 양성자수죠. 예. 원자 번호인데 그럼 1이고 2면은 중성자가 2개라는 소리지, 그쵸? 그러니까 중성자 2개고 양성자 1개고 그럼 얘는 이제 3중수소고요. 이건 같다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B는 중수소고 3인데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그렇고 이제 6인 애가 2개가 있고 뭐 이렇네. 일단은 봅시다.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양성자수가 같으면 같은 겁니다. A와 B. C와 D는 동위원소다. 동위원소는 아니죠. 예, 양성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자, 질량수가 같은 거 가장 큰 것은 D다. 질량수가 가장 큰 것은 D다. 일단 6번이고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중성자 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 제일 그 양성자 수가 많은 게 D랑 E인데 D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많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질량수가 가장 큰 것은 D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자, 그 다음에 14번에 동위원소인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게 동위원소인데 이제 염소죠, 염소. 이런 거 염소입니다. 하여튼 보면 알면 좋은데 하여튼 염소야, 염소. 염소이면서 얘는 질량수가 35고 얘 37인 거죠. 비율이 4분의 3이고 4분의 1이다. 평균 원자량은 35.5야. 35.5. 이게 지금 염소 35가 만약에 이제 2대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존재 비율이 똑같으면은 36이 되겠지. 근데 존재 비율이 지금 그 35가 더 많잖아요. 35쪽 가깝기 때문에 계산하면 35.5가 나오죠. 중성자는 나가 가보다 2개 더 많다. 맞죠? 네, 2개 더 많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다른 세 종류의 X2가 존재한다. 그게 되죠, 그쵸? 35가 붙는 경우가 있고, 그럼 이제 분자량이 이제 뭐 70이겠죠. 35 하나랑 37 하나가 붙으면은 72가 되는 거고, 37 2개가 같이 결합을 하면은 74가 되죠. 그래서 분자량이 다른 세 종류의 X2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4번 답. 자, 15번 고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불연속적 에너지 순위를 갖는다. 맞습니다. 이게 에너지 순위가 불연속적이고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낮은 거야. 안정한 거야.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일정한 궤도로 돈다라고 이제 설명했고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한 거 맞고,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에너지 흡수하거나, 그러니까 에너지 순위가 높은 데로 가면 흡수하고 에너지 순위가 낮은 데로 내려오면 방출하게 됩니다. 15번에 2번이고요. 자, 지금 원래는 바닥 상태가 B죠, B. 이건 지금 들뜬 상태가 되고, 그래서 틀렸고요. A는 전자가 L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KLMN이야. 지금 M이야, M. A에서 B로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게 빛 형태로 방출되고, 뭐 물론 이게 지금 자외선 방출돼요. 자외선. 뭐 자외선도 빛이라고 봐야 되니까 맞고요. 1 전자 껍질로 이제 N2에서 1로 이렇게 전이할 때는 자외선이 방출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보호 모형에서 몇 가지 전자 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려놓는 게 좋죠. 이렇게 KLMN 그러니까 K에서 M으로 간다. 이렇게. 그럼 흡수 N에서 K로 간다. 방출
L에서 K로 간다. L에서 K 방출. M에서 K로 간다. M에서 K 방출. 흡수하는 경우 한 가지뿐이다. 맞네요. 가장 큰 에너지의 빛을 방출하는 것은 나다. N에서 K로 가는 게 나 맞네요.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라가 더 크다. 라가 더 크다. 라가 M에서 K니까 맞네요. 나는 바로 위에서 지금 떨어지는 거고, 라는 그 위에 전자 껍질에서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오비탈에 대한 설명이다. S오비탈 구형이고요. R형은 아니고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궤도이다. 원운동 아닙니다.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거여서 원운동으로 설명한 사람 보호인데 지금 이 오비탈이 현대적 원자 모형이고요. 확률 분포로 표현이 됩니다. 주형자 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결정하는 거 맞아요. 주형자 수가 크면 에너지가 높습니다. 오비탈은 에너지에 따라가 아니라 이건 이제 모양에 따라서 자, 모든 오비탈에서 원자 핵으로부터 방향에 따라 전자를 발견될 확률이 달라진다. 근데 S 오비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방향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19번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궤도 보호 원자 모형이고 써있네. 얘는 현대 원자 모형이고 오비탈 모형이고 가에서 전자는 정해진 궤도로 원운동한다. 맞고요. 나에서 원자 바깥 영역의 전자는 발견될 수 없다. 틀렸는데 요거는 90%인 공간에만 표시를 한 거고 있어요. 있기는 이렇게 확률이 적어도 그거 틀렸고 나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 있으나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나도 설명할 수 있어요. 나도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있기 때문에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이렇게 양자화돼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로도 에너지 순위가 각각 다 따르니까. 자, 수소 원자의 몇 가지 오비탈인데 1s, 2p 뭐 이렇게 있네요. 방향성이 있죠. 이거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x축 방향으로 발견될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높다. 맞고요. 오비탈의 전자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은 공간을 나타낸다. 뭐 맞는 이야기고 조금 보류해야겠다. 하여튼 가장 높은 공간 뭐 맞는 거긴 한데 맞는 거긴 해. 그 ES와 EPX 오비탈은 다른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아니죠. 얘가 같은 전자 껍질이죠. L 전자 껍질에 존재합니다. 뭐 맞기는 해. 1s와 2s의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 발견될 확률이 같습니다. 이제 구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1번에 L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L이야, 뭐 L이니까 ES, L이 이제 N이 2인 거죠. 뭐 EPX, EPY, EPZ 이렇게 되고요. 가와 라의 주양자 수가 모두 같네요. 방위양자 수는 가가 0이고 L이 1이기 때문에 P는 L이 1이기 때문에 틀렸죠. 다와 라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스핀 자기양자 수는 같다.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스핀 자기양자 수는 같은 거예요. 3번 답이고요. 양자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기양자수는 방향을 결정한다. 자기양자수가 모양을 모양. 방향을 결정한 오비탈이 어느 쪽으로 공간적인 배양을 결정하는 거는 스핀 맞네. 미안. 모양 결정하는 거 부양자수고 방향자수죠. 이거 맞아요. 자기양자수 맞고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 모양 결정한다 맞고요. L값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 쌍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도 맞습니다. 파울리, 베타울리 세 가지까지는 같은데 맨 끝에 ms 값이 스핀 자기양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방위 양자수가 2인 오비탈은 5개의 자기 양자수를 갖는다. 3개입니다. 3개. 5개 맞네. 미안. 요게 D죠. D.
d오비탈이고 d오비탈 5개가 맞는데 방향자수가 2면은 자기항자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5개가 되죠. 방향자수가 클수록 가질 수 있는 스핀 자기항자수 값이 증가하는데 틀렸죠. 스핀 자기항자수는 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2개밖에 없습니다. 다음 5번이고요. M 전자 껍질에 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를 이렇게 나타낸 것은 M은 K, L, M이니까 N은 3이고 그럼 p 오비탈은 L은 1이긴 한데 그 다음에 M3에 L1이고 자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요렇게만 갖고 요건 가질 수가 없죠.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스핀 자기 양자수는 답은 4번이죠. 3단계 아직 안 풀었죠? 풀어보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안정한 이온 동위 원소 Y를 뭐라고요? 안정한 이온 X의 동위 원소 Y를 구성하는 입자 A에서 C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얘가 이온이네요. 이온이 됐는데 뭐 변화가 없네. 얘 변화가 있고. 요거는 이제 양성자긴 하겠다. 얘가 양성자. 얘는 이제 전자긴 하겠다. 그렇죠? C가 양성자일 수도 있나? 아 그러네. C도 변화가 없네. C가 변화가 없네요. 근데 X의 동위원소 Y를 구성하는 입자수이다. 동위원소라고 되어 있군요. X와 Y는 동위원소다. 근데 동위원소는 양성자가 같아야 되니까 이게 C가 양성자가 맞네. 이거는 중성자가 될 거고 중성자가 되는 게 맞나요? 맞죠. 동위원소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얘만 이온이고 얘는 전자가 양성자 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8이죠. 8. A가 중성자가 되고요. 가는 8이 되고요. Y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양성자 수 8개에 중성자와 양성자 수를 더한 거니까 여기 18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죠. 10 대신에 니은 답 2번이고요. 되죠? 그 다음에 수소와 염소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이다. 그러니까 요런 애도 있다라는 거지. 조금이나마. 그렇죠? 수소인데 얘가 둘 다 수소가 붙으면 분자량이 2가 되는데 하나가 중수소가 붙으면 3이 되겠죠. 중수소 2개랑 결합을 하면은 4가 되겠지. 아무튼 그냥 수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고 염소도 74가 되려면 37인 애가 이제 2개 붙어야 되죠. 요건 37 하나에 35, 요건 35, 35 이렇게 있어야겠죠.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1에 가깝지 1.5는 아니고 염소 원자는 두 종류의 동위 원소가 존재하죠. 37과 35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게 존재 비율 다 합해서 이제 100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만약에 3종 수소도 있을 수도 있거든 사실. 표현이 안 된 거지. 존재 비율 다 합해서 이제 100이라는 어떤 정보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얘가. 30, 8이나 9나 이런 게 아주 조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니은을 맞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화수소 분자 중 존재 비가 가장 큰 것은 분자량이 36이다. 제일 많은 게 1이고 제일 많은 게 35니까 합치면 분자량은 36이 되겠죠. 4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양자 수가 1 또는 2인 몇 가지 오비탈 나타낸 건데 요거 2s고 요거 1s겠죠. 요거는 이제 2px. 오비탈의 주양자 수는 가가 다보다 크다. 주양자 수는 똑같네요. 가랑 다랑. 가와 나의 자기양자 수는 같다. 가와 나의 자기양자 수는 둘 다 0입니다. 0. 0으로 같고요. s오비탈 0이죠. 자기양자 수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다에서 나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된다. 근데 다에서 나로. 에너지 순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럼 빛이 방출되는 게 맞죠? 자, 그러니까 1s보다 2s나 2p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소골에서는 같지 에너지 순위가. 아무튼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낮아진 것만큼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4번이 맞고요. 이 결과 추론할 수 있는 사실 전부 다 대부분 통과했다. 대부분 A 위치에서 통과했다. 극소수의 알파 입자는 튕겨냈다. 그래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며 원자의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며 원자 중심에 밀도가 큰 양전하를 가진 입자가 존재한다. 원자 핵이라고 써도 되고. 자, X는 두 가지 동위원소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예, 동위원소라고 했습니다. 그 질량수가 10, 11이고 지금 평균 원자량이 11에 가깝네. 그 존재 비율이 니은에 더 가까운데 이게 계산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평균 원자량 구하는 식이 그 니은을 뭐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비율을 x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그냥 퍼센트로 해야겠네요. 얘는 지금 100-x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원자량 구하려면 질량수 10인 애가 100분의 x만큼 있고 더하기 11인 애가 100분의 100-x의 비율로 있는데 그걸 더하면 10.8이 나와야 됩니다. 10.8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존재 비율이 이제 10.8이려면은 10.8이려면은 4대1 비율이어야 되네. 4대1 비율이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11인 애가 그 80% 있으면 돼요. 11인 애가. 이거 계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11인 애가 80%가 있고 10인 애가 20% 있으면 됩니다. 물론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올 거고 얘가 10하고 11 사이에 10.8이잖아. 그러면 뭐 이게 시소 같은 건데 아무튼 요거랑 요 반대편에 얘가 지금 두 개가 곱한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 비율이 10인인 애가 80% 있고요. 10인 애가 20% 있으면 평균 원자량이 10.8이 나오죠. 요 식을 계산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10인 애가 5분의 1, 11인 애가 5분의 4,
5분의 10이고 5분의 44인데 5분의 54잖아요. 그럼 이거 10.8이죠, 그죠? 얘가 10이 된 애가 80%가 있으면 되고요. 10인 애가 20%가 있으면 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전자 배치 규칙성도 내공형을 마저 풀어본 다음에 할게요.